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난폭 운행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그리고 사용 후 무방비로 방치로 인해 통행 방해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춘천시의회 박노일 그리고 윤민석 의원 모시고 이 내용을 비롯해 두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노일 의원 그리고 윤민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좀 두 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민석 의원님 해주시죠.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천시 석사동과 효자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민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노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제11대 춘천시의회 태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은서 시의원 박노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모두 사실 되게 젊은 축에 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7년이나 어린 이 박노일과 같이 젊다고 하니까 무한히 감사하네요. 네. 또 같은 MZ님이시니까요. 네. 그러지도 마세요. 저희 거의 띠동갑이에요. 아, 예. 자, 춘천시 의회에서 이제 동료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에 대한 느낌 뭐 이런 것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박노일 의원님, 그 윤민석 의원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 어떨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MZ 세대 의원님으로서 참 보고 배울 게 많은 분이세요. 또 회기 중에도 이제 바로 맞은편 자리에 자리하고 계셔서 이제 질의하시는 모습이나 또 같은 상임위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정활동하시는 모습 바로 앞에서 보고 배우면서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맏형 같은 의원님이세요. 그러시군요. 자, 윤민석 의원님은 박노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박노일 의원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펀지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춘천시에서 젊은 의원이고 또 30대 유일한 의원이시다 보니까 어떤 현안을 봤을 때 이런 고정관념이나 뭐 편견, 뭐 선입견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사안에 대해서 팩트 그리고 어떤 그 핵심 이런 것만 딱 보시고 쭉 이렇게 좀 빨아당긴다 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도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도 이게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권위적인 모습도 없고 아무래도 이제 소통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뭐 서로에 대한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근데 이제 의정 활동 시작하신 지 뭐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시고 한 뭐 9개월 정도 지냈는데 그 동안에 좀 성과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말 의회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주로 좀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가 정당도 좀 다양해야 되고 세대나 뭐 계층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같이 이제 40대 이제 초등학생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5분 자유 발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와 같이 이렇게 공적 돌봄을 책임지는 곳에 좀 우리가 더 많은 어른들이 더 많은 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은 좀 안전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춘천을 만들자고 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사자분들의 이제 처우가 조금이나마 좀 개선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인들의 이제 프로그램 예산이 아주 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오른 것에 대해서 좀 활동을 좀 했다고 좀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진보정당 활동하고 이제 사회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한 게 좀 강점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춘천시 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좀 주장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낙하산 인사, 뭐 보훈 인사로 얼룩진 그런 산하기관장 인사에 좀 경종을 울려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큰 사업들 있잖아요. 단체장님들이 추진하는 뭐 레고랜드나 그 의암호 마리나 사업 그리고 강원도청사 이전이나 그에 따른 행정복합타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만한 사업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름 그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좀 비판이나 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기초의회 같은 경우 정당 정치보다는 지역 정치니까요. 그렇군요. 자, 박노일 의원님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청년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누구보다도 좀 가지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이제 어울리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우선 지역 청년 발전위원회에 이제 위원장으로 좀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이제 위촉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그 외에 이제 춘천의 많은 청년 모임들에서도 또 활동을 하면서 그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적인 관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전담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또 윤민섭 의원께서는 지난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부분 약속 대상 최우수상을 좀 수상하기도 하셨는데 네네. 되게 제목이 긴데요. 네. 이게 어떤 상인가요? 네, 저도 읽기가 어려운데요. 예, 일단 좀 작년 일이기도 해서 네.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일단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는 데가 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제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네. 그럼 그 공약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검증을 하는 좀 권위가 좀 있는 그런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한 그 이제 공직 후보자들이죠. 이 공직 후보자들이 그 공보물에 실린 공약을 이제 좀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공약들이 좀 민주적인 절차에 좀 충실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켜본 것 같은데요. 그간에 이제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아무래도 이제 공약을 주민들의 의견 좀 많이 들어서 좀 만들어 보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전국 최우수상을 좀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약을 분석한 거니까 이제 지키시는 맞습니다. 일만 네, 정확한 것이거든요. 이제 잘 만들어진 공약을 예. 얼마나 잘 지키느냐. 예, 네, 이게 이제 또 저에게 남아 주어진 있는 숙제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박노리 의원께서 이제 젊은 의원다운 발언을 좀 하셨는데 예. 이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뭐 이미 안전에 대한 관련된 문제점들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좀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뭐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뭐 많은 이용자들이 헬멧을 미착용한 상태로 네, 이용을 그렇죠. 하다거나 또 2인 이상이 이제 불법 탑승을 해서 이용을 하는 등의 이제 안전과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는 네.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인도 차도 구분 없이 또 활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또 차도에서는 또 차들한테는 또 위협적인 주고, 요소로 다가오고 맞아요. 있고 또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게도 또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또 보여졌고 또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제 당사자도 네. 그 위험에서부터 또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 차원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예. 예. 그 시에서는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네.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나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제 시에서 그렇죠. 예,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만으로 좀 방관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날씨가 더 따뜻하기 전에 좀 체계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의원께서 보시기에 좀 어떤 제안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더 날씨가 따뜻하기 전에 이제 민원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네. 지역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이제 민원을 넣어서 시에서 지정한 시간 내에 업체에서 철거를 하지 않아요. 철수를 할 수 있게끔. 예. 사실 괜찮아요. 그것도 그런 필요한데, 예, 좀 여러 가지 사실 강도 높은 단속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이 운전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예.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전 뭐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2인 이상의 불법 탑승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예. 우선 경찰 협조 요청을 또 해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이제 캐시백이나 할인 네.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또 주는 정도로 이용자들이 아.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 네.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네, 해야 한다고도 좀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윤민석 의원께 좀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어찌 보면 이제 길지 않은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발언 뭐 이런 것도 활동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먼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레고랜드 관련된 문제점 지적하셨어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레고랜드가 수십 년 동안 문제를 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레고랜드 이제 개장하고 나서 입장객 수가 과연 좀 얼마나 되는지 계속적인 좀 모니터링을 작년 7월부터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초에 이제 한 200만 명 온다고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장 특수가 이제 작년에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에 한 65만 명 입장했다고 이제 춘천시에서 파악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65만 명 이 수치가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되니까 레고랜드 측에서 그 수치는 잘못됐다, 더 많이 왔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럼 얼마가 더 왔느냐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얼마가 와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춘천시에 얼마나 있고 뭐 고용 효과는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리고 또 입장객이 얼마나 왔느냐에 따라서 강원도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이런 것들이 계산기가 두들겨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 멀린사에서는 글로벌 뭐 경영 방침 뭐 이런 거라고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입장객 수조차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는 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데 더 좀 황당한 거는 춘천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파악한 거거든요. 뭐 빅데이터, 통신사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서 65만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멀린사에서 춘천시에 그걸 왜 공개했냐고 따져 묻는 전화를까지 한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이 레고랜드라는 게 뭐 물론 멀린사가 본인들 돈 다 들여서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런 경영 방침에 따라서 해도 되죠. 네. 근데 8천억이라고 하는 도민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돈 다 내서 지은 것도 아닌데 입장객이 몇 명이 왔는지 강원도나 춘천시에 알려주지도 않고 저는 이 구조가 도대체 이해가 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글로벌 영업 방침이라고 하는 거에 가려져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천억이 들어가는 세금으로 지어주고 네. 강원도와 춘천시는 그거에 대한 몇 명이 입장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건 거의 글로벌 호구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건 앞으로도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계속적으로 레고랜드가 정말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동업자인데 동업자한테 뭐 나 얼마 벌었다라는 거를 밝히지 않는 밝히지 거는 않는 거죠. 그거는 약간 예. 옛날 그런 조폭 나오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라는. 너는 예. 돈만 대 나는 이익만 챙길게 예. 딱 이런 구조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예. 좀 그런 계약 관계를 좀 바꿔야 됩니다. 도나 시에서 나서서 예. 입장객 수와 고용 이 두 가지에 대한 지표는 좀 받을 수 있게끔 좀 그런 재협상 요구라고 네. 할까요? 이런 게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군요. 자, 또 최근에 이제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의암호 마리나 사업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 의견을 좀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예, 이거는 뭐 의암호 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들 단체와 같이 이렇게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마리나 사업이 많이 지금 이제 들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의암호 주변에 2만 평의 땅을 팔아서 거기에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마리나 사업을 하는 사업인 건데요.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문제도 있었고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특정 업체에 대한 좀 너무 우려가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했고 뭐 MOU 체결 직전에 협상이 무산되는 뭐 이런 사태가 한 3번 정도 있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는 마리나 사업에 이제 경찰 수사 의뢰까지 좀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거의 이 사업은 신뢰가 거의 떨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 사업을 좀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근데 저는 어느 시장님이든 시민의 신뢰가 없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신뢰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종료가 되면은 이제 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사업을 재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뭐 공론회도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좀 차차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엔 박노일 의원께 좀 여쭤볼 텐데요. 이번에 좀 조만간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춘천시의 수건이 되어버린 인구 30만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이기도 한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춘천시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인구 유입이 늘고 또 주거하는 인구도 늘어날 텐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에 관한 이제 근거나 이제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전에 이미 강원도에서는 조례가 있던 상태였고 강원도 9개 시군에서도 제정되어 있던 조례였고요. 이번 주 지난 월요일 20일에는 또 원주에서도 일자리 창출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춘천도 이제 얼른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더 원활하게 또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서 이제 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법적 근거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 안에 이제 명시된 구체적인 지원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희망 일자리를 만들거나 또 네. 이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을 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일자리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침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윤민서 부위원께서도 네. 뭐 대표 발의하는 조례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회기 때 이제 좀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제 통과까지 된 조례인데요. 예. 지난 2월에 이제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좀 대표 발의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춘천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적잖아요. 지방자치는 중앙에 돈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자립도가 어려운 지자체에서 많은 좀 수건 사업이나 이런 걸 해결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공모사업이 국비만 있냐? 아닙니다. 지방비도 같이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방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방비는 결국에 이제 춘천 시민들의 세금인데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재정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그냥 낭비성 공모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모 사업이 좀 추진되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발의됐는데요. 일단 이 공모 사업을 하는 거를 좀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이렇게 시도를 할 때 의회에 좀 보고를 하게 하면서 네. 의회는 그에 따른 같이 그걸 알고 같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책임성이 높아지고 또 그게 이제 공모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권이 결국 의회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이제 의회에서 그 예산 심의권을 좀 강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낭비성 공모 사업이 없게끔 좀 하는 거를 좀 추진해서 좀 통과는 된 상태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의 세금도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뭐 집행부에서 공모 됐어요. 네. 이거 해주세요. 네네. 심의 통과 안 되면은 돈 벌어왔는데 왜 이걸 안 해줘? 이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그리고 특히나 공모를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왜 떨어졌는지 왜 신청했는지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예. 떨어진 건 몰라요, 잘. 네, 의회도 잘 모르고 통과가 됐는데 어느 순간 통과돼서 국비를 이만큼 따왔으니까 시비도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렇죠. 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이 조례를 통해서 좀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뭐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할 때도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네. 많은 도움이 좀 될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조금 그런 게 좀 여태까지는 좀 아쉬웠는데 예, 이게 통과가 되면서 좀 앞으로 춘천시의 이런 공모사업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